안녕하세요, 썸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섭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아쉽지만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까이 있는지 오늘 진단을 해볼 텐데요. 먼저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부진이 전망이 됩니다. 이 국가들은 코로나 두려움에 자국민이 아닌 외국민의 입국을 막고 있고요. 도시가 봉쇄가 되고 기업들은 공장을 멈췄고 또 국민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죠. 이 전례 없는 상황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멈췄는데 지난주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권 회사들의 연쇄 도산처럼 큰 규모의 기업들의 도산이 나온다면 세계 금융위기급 이상의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4월 16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아주 가까이 온 것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대규모 대손 충당금으로 줄줄이 어닝 쇼크를 발표한 은행 업종이 걱정이에요. 하지만 미국 주가는 3월 말 대비 7% 정도 회복을 했는데요. 이 미국 증시가 4월 들어서 회복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곧 중국처럼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 또 각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발표인데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GDP 규모의 30%에 달하는 1조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00억 원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요. 유럽이나 미국, 또 호주, 일본, 또 우리나라 등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접 지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약 14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은 코로나19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무려 2.3조억 달러. 요즘에 하도 조원 단위의 경기 부양책들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니까 조 단위가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무려 10개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미 연준의 슈퍼 경기 부양책을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미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네요. 그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매출이나 채권 수급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요. 또 직원들의 월급이나 고정비는 일정하게 나가야 하는데 갚아야 될 채무 만기는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현금이 없는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미 연준에서 이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대신 매입을 해주고 신용경색을 예방하고 또 시중 유동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왜 월급날에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카드값을 못 메고 위기가 있을 때 은행에서 저리에 월급만큼의 돈을 추가로 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정크본드,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회사들의 회사채도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 각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을 리스크는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이 지표는요, 말 그대로 실직을 하고 정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지원을 해주는 수당을 타기 위한 청구 건수예요. 근데 지난 3주간 무려 1,680만 명이 실직을 했고요. 1,78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 65만 건, 그리고 1982년 2차 오일 쇼크 당시가 70만 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무려 300조 원의 돈을 풀면서 주당 600불, 그리고 한 달에 약 3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시키고 4개월 뒤에 다시 복직을 시켜주는 그런 구두 계약 형태로 기업과 직원 윈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도 속출하고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말이 좀 딱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슈퍼 부양책을 쓰고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혹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상 초유의 세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PBS는요, 4월 11일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7.6% 증가한 7,436억 달러, 한화로는 약 900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조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수익이 감소하고 또 연준의 슈퍼 경기 부양책에 따른 무제한 돈풀기로 인해서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전하자면 이 IMF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에 끝이 날 경우 세계 경제가 내년에 가파른 반등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분석을 하면서도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좀 V자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엄청난 경기 부양책들은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될까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엄청난 돈풀기는 결국 그 나라 통화 가치의 훼손을 의미하고요. 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갈 겁니다. 이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각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겠죠. 현재 세계 경제를 생각해보면 간밤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아기가 떠오르는데요. 웬 비유냐. 밤이 돼서 병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부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응급실에 급히 갔는데도 의사조차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럼 일단 슈퍼 진통제, 즉 슈퍼 경기 부양책을 맞고 아기는 이제 잠이 드는 형국인데요. 지금 세계 경제가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이 아기는 과연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병원에 가야 하고요. 다시 제대로 된 약을 먹고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좀 다소 무겁고 어두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밖에 다니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시고 또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성공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니까 건강에 유의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